네, 무려 1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들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건강보험공단 측이 담배 소송을 낼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99년 폐암 환자 가족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담배 소송. 무려 15년을 끌어왔어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대법원이 이제 최종 판결을 했는데 결국 이제 담배 회사 손을 이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쟁점은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가장 큰 쟁점이 과연 담배를 피우는 것이 폐암하고 관계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신 분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담배와 폐암 사이에 관련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배 회사들이 담배를 만들 때 잎담배 안에 보면 이제 담배 잎에 그 니코틴이나 타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니코틴 성분이라든지 타르 성분을 좀 더 세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은 니코틴이 뭔가 신경에 대한 어떤 흥분 작용이랄까, 뭔가 이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사람이 이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이제 니코틴을 흡수하는 셈인데, 그렇죠. 이걸 좀 더 강하게 하는 첨가물을 담배 회사가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어넣는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쟁점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에 대한 쟁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담배 잎 사이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니코틴 그 자체가 이제 그 니코틴을 사람들이 이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그걸 흡수를 하는 셈인데 어쨌든 사람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나 담배 임상공사가 담배를 만들어서 팔 때 이 문제가 있는 니코틴을 제거하고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쟁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최소한 그 마지막 부분 이 자연 상태의 담배를 이렇게 팔아서 니코틴을 흡입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국가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국민이 자연적으로 자기 알아서 선택할 부분이다. 그래서 그 어떤 자연 상태의 담배 잎 속에 있는 니코틴을 이제 어떤 즐기기도 하고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본인 선택의 자유재량의 영역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쟁점을 조금 짚어보면 말이죠. 이게 저 역학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100명 중에 90명은 뭐 실제로 저 흡연 때문에 이제 걸린다면서요. 100명 중에 90명 정도 폐암 환자 가운데 100명. 나머지 10명은 이제 뭐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건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개인의 암 발병과 흡연과의 어떤 그 뭐 인과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뭐 딱 집어서 이렇게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암의 종류 중에 소세포암, 그다음에 비소세포암 중에는 편평세포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과의 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 암에 대해서는 이 흡연이 발병 원인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2011년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특별히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다만 이제 또 암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세포암이 아닌 비소세포암, 그 다음에 선암, 그 다음에 폐포세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가 많네요. 네네. 근데 이 지금 비소세포암이라든지 폐포세포암, 선암 이런 종류의 것들은 조금 어떤 일반적인 성격의 암이기 때문에 이건 꼭히 담배에서 유래가 됐다라기보다는 뭐 길거리 자동차 공해 매연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 어떤 유전적 특질 또는 특별한 화학물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암에 대해서는 담배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담배와 암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부분이 이 비소세포암과 선암, 폐포세포암 이 세 종류 암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번에 판결을 이번에 소송 낸 분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성이 소세포암하고 편평소세포암? 편평세포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1년도에 판결을 했고. 소송 낸 사람들 중에 그런 암 환자가 없었나요? 아니요, 같이 있었는데 고등법원에서 그 두 종류의 암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었고,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담배를 피우는 거하고 암하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위험에 따라서 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담배 인상공사에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어쨌든 책임이 기각됐던 것은 똑같았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선암이라든지 폐포세포암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기도 하고 또 어쨌든 담배 피우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기각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처리가 됐던 거죠. 그러면 다른 쟁점이었던 이 담배를 만들 때 결함이 없었느냐와 또 담배 회사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니코틴이 해롭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게 뭐냐면 사실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도라지 향, 무슨 딸기 향, 뭐 박하향 이런 첨가물인가요? 네,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향만 내는 첨가향이냐 아니면 이 첨가물들이 들어갔을 때 현재의 자연 상태의 담뱃잎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서 사람 몸에 훨씬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배 소송을 하는 원고 측에서는 어쨌든 이런 향뿐만 아니라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자연 상태의 담뱃잎 니코틴보다 훨씬 나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만드는 과정 또 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고 반면에 담배인삼공사 측에서는 아니다. 그건 단순히 향만 내는 것이었지 특별히 니코틴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니코틴을 농축시키는 제조 방법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고 측 주장이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때 2011년도 판결을 할 때 이랬었거든요. 담배인삼공사 내부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가령 이런저런 첨가물을 넣었을 때 실은 자연 상태의 담배잎보다 훨씬 나쁘게 니코틴이 좀 발휘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누가 내부 폭로나 고발을 해주면 이게 담배인삼공사가 명백히 국민에게 어떤 중독성 있는 담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니까 그 경우에는 담배인삼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원고 측에서 이제 개인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을 이제 내부적으로 제보해 준 사람이 없었고요. 실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도 개인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는데 담배 회사 내부에서 내부 제보자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원고 승소로 국가적인 분위기가 확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알파치노와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인사이더라는 영화가 바로 이제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다뤘고 그 영화가 굉장히 전환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배 소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주로 그 배금자 변호사께서 이제 원고 측 대리를 했었는데 배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650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담배인삼공사가 정확히 성분과 물질 명칭을 밝혀준 것은 200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450종류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 내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전혀 안 밝혀주고 있는데 이걸 사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밝혀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첨가제의 내용이 100%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판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지만 조금 아쉬운 개인이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한다는 게 뭐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건보공단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죠. 건보공단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법정 스님도 근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담배를 전혀 안 피우신 분들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또 여성분들도 사실 보면 평소에 전혀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 폐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대법원도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15년 만에 또 판결을 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이제 건보공단이 이제 또 소송을 내고 하는데 조금 오래 끊기면 조금 더 미루다가 뭐 건보공단 거 하면서 같이 하시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판결을 했을까요? 15년을 끌다가. 그러니까요. 말이죠. 사실 기실 15년 끌었으면 여기서 건보공단이 이제 지금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특히 빅데이터 자료를 준비해서 완벽한 소송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인이 내는 소송과 사실은 기관 차원에서 내는 소송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준비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조금 끌었던 거 사실 한 5년 정도 더 심리를 하면서 병행해서 대법원 판결을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쉬운 대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국가와 담배 회사의 눈치를 본 판결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담배 문제에 있어서는 참 국가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 세수가 뭐 7조 정도 된다면서요? 담배로 인해서 1년에 이제 세수가 한 7조 정도 들어오고 근데 거꾸로 이제 소송을 담배 위해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담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해악이 끼쳐지는 금액이 총 한 8조 내지 9조 정도 될 것이다. 결국은 뭐 건강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고 그렇다고 친다면 담배를 오히려 지금 못 피게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의사 몇 분이 지금 담배 사업법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들이거든요. 근데 그 헌법소원도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건보공단이 소송 내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 이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사실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쪽은 당연히 이게 동의를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도 또 반대를 한 게 결국은 세수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병목은 이 소송하는데 뭐 승소한 전례가 없고 또 소송 비용이 한 20억 든다 그러는데 사실 소송 비용 20억 들어서 뭐 1조, 2조, 뭐 3조 이렇게 배상금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미국이죠?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흡연자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승소하는 경우가 주로 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2009년 40년간 하루 3갑씩 흡연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흡연가의 유족들이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강력한 중독성을 알면서도 숨긴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요. 회사를 상대로 8천만 달러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국가가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캐나다인데요. 지난해 2013년 캐나다 주정부가 받은 판결인데 캐나다 주정부는 담배 손해와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담배 회사로부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억 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를 보죠. 근데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배상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들은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고 흡연은 자유의지로 또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금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는데요. 김경진 변호사님. 해외 판결 사례들도 뭐 서로 180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일단 담배 자체를 보는 시각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마초나 마리화나가 지금 허용이 돼 있거든요,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대마초 흡연하면 곧바로 잡혀 들어가서 뭐 1, 2년 징역 살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쾌락을 위한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물질인데 어쨌든 인체에는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대 또 해당 국가, 지역별 어떤 관점이 참 중요한 문제 같은데 미국도 초창기에는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쨌든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가 1990년대 소송이 여러 건이 있는 도중에 담배 회사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 내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해악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건데 그 문건을 숨기고 있다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법원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또 독일 이런 나라는 아직까지 내부 고발의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조금 담배에 대해서는 개인 선택의 자유, 이익점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이 우리나라 담배 판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저 담배 승소 판결이 나면서 미국의 각 주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사실은 이 담배 회사들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 40몇 개 주에서 총 해서 한 250조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주 건강보험 재정을 상당히 좀 튼실하게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담배 소송이 일정 부분 보면은 담배 회사에게 배상을 명하면 담배 회사의 이익은 줄어지고 결국은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은 좀 튼실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람의 몸에 나쁜 유해 물질을 이렇게 함부로 판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담배 회사로부터 많이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소송을 낼 예정인데요. 이번 그 공단도 이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제3자의 나쁜 행위, 제3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치료비를 부담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담배 인상공사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담배 회사 한 서너 곳도 동시에 지금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고요. 쟁점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쟁점은 똑같고 다만 증거 입증 과정에 있어서 담배 인상공사는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폐암
환자라든지 후두암 환자 중에서 담배를 한 20년, 30년 피웠던 사람들 한 13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이 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근데 다강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비흡연자에 비해서 한 6.5배 정도 암 발병률이 크다라는 어떤 통계의 수치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거대 기업이다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를 불러서 또 법정에서 증언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담배 인상공사 내부 직원들의 어떤 제보라든지 내부 제보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이 건강보험공단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약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조금 영향을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쟁점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입증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민사소송 개별적 입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단계에서는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건보공단에 사실은 입증하면 승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자료라든지 여러 전문가들 자료 또 담배 인상공사 내부 제보자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결국은 입증에 성공하면 아마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이 제기한 소송보다는 이 어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상당 정도 승소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